네, 64조 이후 이의신청입니다. 이 조항은 입찰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항 이의신청 대상 계약을 보면 국제 입찰 계약이거나 아니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입찰 계약에 대해서 불이익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 입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제 입찰은 왜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방공사의 계약 담당자, 구매 담당자로 생각해 보면, 자, 100만 원짜리 물건 사는데 해외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제 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예. 관세를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 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찰에 참여한다는 건 이 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 입찰 또는 대통령 규모 이상의 입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입찰이라고 하면 건설사업 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이거는 10억입니다. 예, 10억 이상, 추정가격 10억 이상. 뭐, 이런 거죠. 종합공사라고 하는 건 여러 공정을 합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교통공사가 신사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사옥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죠. 그걸 종합하는 거. 종합해서 공사를 하죠. 그래서 종합공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 2호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문공사라고 하는 건 그 종합공사가 아니라 그 부분의 그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방수공사, 뭐 도장공사. 신사옥이 벌써 만들어진 다음에 위 방수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수공사업체에 입찰을 맡겼더니 한 1억 정도 든다.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 8천만 원.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 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문에 물품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답이 뭐죠? 예, 이의 제기 할 수 있죠. 8천만 원은 5천만 원 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금액에 너무 매몰돼서 이거 이상인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혹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이라고 하면 국제 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입찰 대상인데 국내 입찰로 제한했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 아니면 2호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요건이나 자본금 요건을 과도하게 높여놓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경우, 뭐 그러니까 미장 공사를 하는데 뭐 어떤 방수공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공사에서 이 입찰 공고할 때 잘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우리가 갑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의 제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3호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입찰은 지금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 공고 내용 중에서. 4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평가 점수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 자격이 미달한 업체가 낙찰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1호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되는 사항. 정부 조달 협정이라고 하는 건
정부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을 약속하는 WTO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협약이죠. 그러니까 국제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후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발주 기간은 귀책 사유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는다거나, 이거는 너무 부당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이해되죠. 그냥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으면 이거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이의제기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의 이제 연장이 발주처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만약에 명시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이 계약 기간 지나서도 계속 어떤 AS 사후 관리 이런 부분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계약 금액을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기타 어떤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은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가 변동이 있어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설계 변경을 회사 측에서 요구해 놓고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계약금을 못 준다, 이런 내용들도 부당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당연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면. 다음에 이제 5호 같은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서 계약이 잠시 중단 좀 해달라고 해놓고는 이행 지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 부당하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제기를 어디에 하냐?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이의제기 신청은 공사사장에게, 먼저 공사사장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사장에게 해도 이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이의신청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요거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 이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주심사하고 조정할 수 있고요. 재심 청구 절차는 요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을 준용한다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제약계약,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안내라고 해서 어떤 그 지방공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계약과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방공사공단의 이의 신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에 이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